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1년 12월 20일 아침 방송 오늘도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감사스마일도 주말 잘 재충전하고 또 이번 한 주 또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 주인데요. 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고 좋은 명언 중에 노력 명언으로 오늘은 선정을 했는데요. 나는 중요한 일을 이루려 노력할 때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외 없이 이들은 안 된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노력할 절호의 시기이다. 켈빈 쿨리지. 감사스마일도 어떤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을 많이 여쭤봅니다. 의견을 많이 여쭤보는데 다들 부정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생각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생각을 갖다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조금 빠르게 실천을 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 방송을 들으시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뉴스원의 박정홍 기자님께서 부동산 백서 해마다 돌아오는 주택 공시가격 논란 속도 조절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주택 공시가격 때문에 지금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먼저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면 안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마침 제가 오늘 방송을 갖다 이거를 하려고 어제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또 12월 20일 이 기사가 12월 18일이고요. 제가 어제 12월 19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갖다가 보면서 나왔는데요. 당정에서 오늘 이거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교롭게 이제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정부와 공시가격 관련해가지고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논의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예상도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도의 공시가격과 2021년도의 공시가격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2021년도 즉 다시 말해서 올해는 역대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거의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거의 한 20%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전후로 지금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 기준으로 가지고 작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을 하게 될 경우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음 주, 즉 다시 말해서 이번 주 수요일, 오늘이 20일이죠. 21일, 22일, 23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이게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을 갖다 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년 3월에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될 예정인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년 3월인데 왜 지금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갖다 걱정을 하느냐.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갖다 인상하는 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하는 폭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것을 보고 또 내년 3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만약 결정하게 되면 주택 보유세 포함해가지고 세금의 모든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부세 포함해가지고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가파른 공시가 상승률이 또 내년에는 20% 이상 상승도 지금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최근에 또 주택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심각하게 좀 신중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고요. 일단은 여기에 신문기사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국토교통부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발표하고요. 단독주택 중 용도나 지역 등에 따라 대표성이 있다고 선정된 표준단독주택도 국토부 소관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에 개발단독주택이 어느 정도로 이제 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 좀 드리고요. 일단은 통상 공시가격이 시장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5년 동안 거의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공시가격 현실화를 갖다 추진해 왔지만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지난해 말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로드맵도 제시를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일단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로 오늘 말씀드리고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또 국토부라든지 여러 민주당에 있는 또 생각이 좀 깨어 있으신 분들 의견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강하게 드립니다.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갖다 작년에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시가격에 이런 결정이 되기 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동결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번에 윤희숙 전 의원께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 대비 5%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일단 통과되지는 못했고 그리고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5% 이하로만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직전 연도 수준으로만 동결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뭐 임대 주택 가격도 5% 이내로 다 제한을 하는 이런 판국인데 공시가격만 20%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을 꺼낸 상황인데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있다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대선 앞두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박종원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선 주자도 대통령 후보께서도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이재명 또 정부 정책 뒤집기라고 해서 경향신문의 박광현 기자님께서 어제 오후 저녁 늦은 시간 9시에 신문 기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 결정되기 전이고 또 내년 3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금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조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일단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안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정치권에서 내년 3월 대선을 뭐 생각하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다주택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가 중산층 내지는 정말 중산층 이하에 계시는 분들도 집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라든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라든지 복지수급 탈락들이라든지 일단 어찌됐든 간에 중산층 이하의 국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값 폭등만이 뭐 나쁜 게 아니라 집값도 올라가는 것을 잡을 수도 있는 방법도 하나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시가격도 이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를 갖다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고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이랑 같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 후보께서도 현 정부와 차별화라는 시도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되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부와 말 그대로 좀 선긋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당 정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정세훈 충남대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1, 2년도 안 돼서 흐트러뜨리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된다면서 공시가격을 재검토하며 국가주택 보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에 불공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담이 큰 계층을 판단해 개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준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세율 등 과세는 정치적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과표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에 가깝게 매기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뭐 공감하고요. 그러나 2021년도에 지금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거의 한 20% 전후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내년도 아파트의 공시가격, 즉 다시 말해서 2022년도 공시가격이 20% 내지 최대 30%까지 상승한다고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국민들 전체적으로 다 세금을 갖다가 전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주택 수요 부분,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미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공시가격 그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주택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에 있는 모든 주택 정책들, 부동산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라든지 재수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해마다 돌아오는 주택 공시가격 논란, 속도 조절이 될까에 대한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상한선 설정도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준 공개도 정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공시가격이 다 달라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27평이 31평보다 더 비싼 또 공시가격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공시가격을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것들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창릉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많은 신도시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게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신 분들한테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지금 3기 신도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구에서 주택 그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이게 정말 이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면 다음 정권에서 이런 시그널 이런 지금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서 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또 약간 물음표를 지금 또 달고 있고요. 2021년 지금 12월도 지금 거의 이제 하반기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내년이 솔직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대책이라든지 재검토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2, 3년간은 정말 쉽지 않을 그런 부동산 부분이 좀 앞으로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또 잘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아침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눈이 많이 와서 또 날씨도 많이 추웠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또 오미크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각자가 잘 슬기롭게 이번 주도 잘 보냈으면 좋을 듯 하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 간에 더 좋은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